이해하셨어요? 하하하하. 예, 이 영상 내가 보기엔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거든.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최근에 BAA라고 연복리가 20%가 넘는 동적 자산 배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경고를 드려야 돼요. 이 BAA 전략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나쁠 건 아닌 것 같고요. 나 초보야 못하겠어 하시면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차피 이 BA가 그 쓰는 종목들을 제가 매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릴 거니까요. 자, 제가 슬슬 켈러 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분이 70이 넘으셨거든요. 보통 이분이 1년에 한 번 따박따박 논문을 내셨는데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침묵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강이 코로나가 이분 혹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지난달 7월 중순인가 아주 화려하게 컴백을 하셨습니다. BAA라는 전략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참고로 트위터에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이 크게 나쁘시거나 돌아가신 거는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은 PAA, VAA, DAA 전략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전략들 자체들로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상위 전략인 BAA 전략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을 이해하시려면은 거인의 포트폴리오 책을 보시든지 짜잔 따단 교면 홍보 네, 또는 136번, 374번, 377번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 BA는 이 세 전략의 장점을 취하고 거기에다가 몇 개 애드업을 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들으니까 팽팽 머리가 돌죠. 복잡하죠.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PA 전략이 기억나십니까? 따끈따끈한 전략이죠.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자, 이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격 자산이 12개이고요. 보통은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오른 6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상대 모멘텀이라고도 하죠. 12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6개. 그 12개가 무엇인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세븐 스톡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나스닥, 미국 소형주, 유럽, 일본주,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주, 요 7개 ETF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츠, 원자재 금 ETF가 있고, 그리고 공격 자산에는 회사채와 하이힐드 채권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6개 투자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최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가격을 12개월 이동 평균으로 나눈 그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파이가 지금 500이에요. 네, 근데 12개월 이동 평균은 400입니다. 그럼 500 나누기 400을 하면은 1.25가 나오겠죠. 네, 그거를 똑같이 뭐 나스닥, 뭐 미국 소형주, 유럽주, 일본주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다 지표가 나오겠죠. 현재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 평균을 하면은 그 지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 가장 높은 6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PA는 IEF를 안전자산으로 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둡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또 어떻게 두냐 하면요. 일단 이 12개 ETF를 보고 지금 가격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위면은 12개월 이동평균보다 위면은 상승장 그리고 아래면은 하락장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12개 ETF 중에서 현재 가격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낮은 자산, 그러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 지금 몇 개인가, 이 12개 중에서 지금 하락장이 몇 개인가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 ETF를 세요. 그래가지고 하락 추세 ETF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비중, IF 비중이 빵입니다. 뭐 당연하죠. 이제 모든 12개 자산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풀로 6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12개 중에서 하락 추세 ETF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안전자산 IF 16.67%를 박아놓고 나머지 83%를 가지고 요 6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12개 중에서 6개 ETF가 지금 하락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를 아예 안 하고 100%를 IF 미국 중기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2개 ETF 중에서 9개가 상승세이고 3개가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0% 안전자산 그리고 50%만 요 6개 ETF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올해 좀 깨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 ETF 수에 따른 안전자산 비중을 이렇게 두는 거를 광폭 모멘텀, 영어로 브레스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거인의 포트폴리오에서 폭 모멘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진호 회장님이 광폭 모멘텀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PA가 올해 좀 터졌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자산이 IF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락 추세 ETF가 많다고 하면 IF로 도망가는 게 정석인데 IF가 올해 초에 완전 터졌어요. 그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 자, 우리 보면은 그 최근 수익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나 보면은 현재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 평균이었는데 이게 좀 느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VA 전략이 나오면서 이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1362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VA와 DA 전략이 똑같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은 최근 한 달 수익에 12를 곱하고 최근 3개월 수익에 4를 곱하고 최근 6개월 수익에 2를 곱하고 최근 12개월 수익에 1을 곱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ETF가 최근 한 달에 3% 수익, 최근 3개월 동안 2% 떨어졌고 최근 6개월 보니까 5% 올랐고 최근 12개월 동안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각각 12, 4, 2, 1로 곱하고 이거를 다 더한 겁니다. 그럼 48이 나와요. 36, 28, 38, 48.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가 가장 높은 6개 공격 자산에 투자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 6개, 12개 중 6개 투자하는 거는 PA와 BA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법칙이 있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DA에서 가져왔어요. DA 전략을 보면은 카나리아 자산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잡하죠. 카나리아 자산군은 뭐냐 하면은 이 자산군들이 빌빌거리면은 한 다음 달쯤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이제 그런 자산군들이에요. 그게 이제 DA를 보면은 VW 개도국 주식이 있었고 BND 미국 잡채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개도국 주식과 미국 잡채권의 수익이 안 좋으면은 조만간 나머지 주식들 다 박살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요번에 BAA는요, 하나의 자산군을 4개로 이제 늘렸습니다. 2개에서 4개로 늘린 거예요. 그 4개는 미국 주식, 그리고 선진국 주식, 개도국 주식, 미국 잡채권 이렇게 4개로 늘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에서 모멘텀 스코어가 0 이하인 ETF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공격자산 투자를 중단하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갑니다. 모멘텀 스코어가 뭐야? 네, 그게 이겁니다. 한 달 수익을 12로 곱하고, 석 달 수익을 4로 곱하고, 6개월 수익을 2로 곱하고, 12개월 수익을 1로 곱하는 거. 이 총 스코어가 바로 모멘텀 스코어입니다. 아주 막 머리가 활활 타죠, 그죠? 자,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거 어렵다고.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스파이, VW, VA, BND 중에서 모멘텀 스코어가 하나라도 마이너스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공격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안전자산이 무엇인가? 이거죠. 자, PA 같은 경우는 IF가 하나만 안전자산이었어요. 근데 이 IF가 금리가 오르고 채권이 떨어지면서 2022년 초반에 완전 털렸습니다. 완전 털렸거든요. 그래서 VA와 DA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을 LQD IF 샤이로 확대를 했고요. 이 중에서 스코어가 제일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BA는 안전자산 7개로 확대를 했어요. 여기 묘수가 뭐냐면은 DBC 원자재가 같이 들어갑니다. 7개 안전자산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 안전자산은 이제 주로 IF라든지 LQD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미국 초단기 국채, 거의 현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중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 미국 회사채, 미국 물가 연동 국채, 미국 잡채권에다가 원자재까지 넣었습니다. 원자재가 무슨 안전자산이냐 하실 텐데, 이게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무너질 때는 원자재가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2022년 초반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 DBC도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안전자산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 3개의 기준을 또 어떻게 잡느냐? 근데 이게 또 복잡한데, 이때는요, 또 이 모멘텀 스코어,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씁니다. 현재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평균. 이게 매우 헷갈리죠. 왜 이렇게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 3개 투자를 할 때는 안전자산을 자주 바꾸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전자산을 선택할 때 그 모멘텀 스코어를 쓰면은 안전자산도 세 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은 이게 현재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평균 때문에 순위가 좀 천천히 바뀝니다.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일단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걸 막 트레이딩을 안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힐러 씨한테 참고로 이거를 메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 생각이 맞는가? 아니면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였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개 안전자산 중에서 3개를 투자하게 돼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이 3개의 안전자산도요. 이 3개 안전자산도 가격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낮으면은 그냥 현금인 빌에 들어갑니다. 요건 VA와 DA와 달라요. VA와 DA는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모멘텀 스코어가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가장 덜 마이너스인 안전자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VADA는 한 개 안전자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BAA는 3개 안전자산에 들어간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했는데 PADA, VA의 향연입니다. 그 플러스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자, 1번 보통은 12개 공격 자산이 있는데 1, 3, 6, 12 모멘텀 스코어가 가장 높은 6개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격형 자산에 투자를 안 하고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카나리아 자산 4개가 있는데 이 카나리아 자산 1, 3, 6, 12 스코어가 하나라도 0 이하 이상이 나오면은 우리는 안전자산으로 피난을 한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은 6개 채권과 1개 원자재 ETF인데 이거는 좀 새로운 거죠. 이 3번은 새로운 컨셉입니다. 안전자산 7개라는 거. 그중 12개월 이동평균 대비 가장 가격이 높은 3개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격형, 근데 카나리를 봐가지고 야 공격자산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빼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데 그중 7개 중에 3개에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안전자산도 이 가격이 12개월 이평보다 낮으면은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새 거예요. 이것도 VADA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3번, 5번이 새 거고요. 그래서 현금 투자 비중이 0%, 33%, 66%, 100%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3개 안전자산이니까요. 개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PADA, VA의 완벽한 이해 또는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장 잘 정리한 게 이 책에 있죠. 이렇게 조면 홍보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결과가 어쨌다 이겁니까? 예, 이 영상 내가 보기엔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조회수를 희생하고 제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197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복리 수익이 14.6%, MDD 8.7%, 우호! 이렇게 나옵니다. 우호호!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도 복리 수익이 12%, MDD 8%, 최근 10년은 살짝 좀 아쉽습니다. 복리 수익 8%, MDD 7%고요. 여기 좀 아쉬운데 하락장과 혼란장에 상당히 빛날 것이라는 강한 예금이 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이 BA 전략이고, 검은색이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60% 주식, 40% 채권. 그리고 노란색이 그 두 개를 나눈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BA 전략이 쭉 앞서가다가 한 87년부터 99년까지 6040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도 2021년까지 수익이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느냐?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채권이 신나게 같이 올라갈 때, 이때는 그 BA 전략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비실비실할 때 횡보장과 하락장에서는 이 전략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리고 요럴 때를 말하는 거겠죠. 예, 참고로 2022년 1월 6월에는 이 전략이 계속 DBC 원자재를 보유해가지고 2022년 하락장에서 6.4% 수익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대는 미국 주식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대세 상승. 2020년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BA 같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BA aggressive 전략이 있어요. aggressive 전략 좋잖아요. 남자답게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네, 요 전략은 조금 다른 게 조금 전에 BA의 밸런스드 전략은 12개 공격형 자산 중에서 6개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얘는 공격형 자산 4개 중에 1, 3, 62 모멘텀 스코어가 가장 높은 1개의 자산에 몰빵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는 VA의 aggressive 전략과 똑같아요. 그 4개의 자산은 무엇인가? 그 VA는 스파이가 있었는데 그거 대신 QQQ를 넣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QQQ가 있고 나머지는 VA랑 똑같아요. 그 VW 선진국 주식, VA 개도국 주식, BND 미국 잡채권이 있는데 참고로 VW와 EFA는 똑같은 ETF고 VAEA와 EM도 똑같은 ETF고 BND와 AG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룰은 밸런스드 버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개 카나리 자산군으로 공격형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걸 결정을 하고 안전자산 똑같이 7개가 있고 그 중에서 그 12개월 2평 기준으로 3개를 선택을 하되 얘네들이 12개월 2평보다 가격이 낮으면은 그 비중은 현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은데 공격 자산으로 들어갈 때 4개 중에 1개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12개 중에 6개가 아니라 4개 중에 1개. 참고로 논문을 보면은 4개 중에 2개 들어가는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12개 중에서 3개 들어가는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논문에 해놨으니까 영어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격형 전략은 논리적으로 수익 플러스 MDD 2개가 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 그래서 보면은 최근 52년 동안에 복리시 1%가 나옵니다. 오호! MDD가 14.6% 나오고요. 그쵸? 좀 높긴 한데 많이 높지는 않아요. 최근 20년 동안에 근데 MDD가 9.5%였어요. 이 공격형 전략이. 복리수익 16.7이었고 최근 10년에도 살짝 좀 아쉽습니다. 복리수익 11% 밖에 안 나왔거든요. 얘도 제가 보기엔 하락장 혼란장에 상당히 빛날 것입니다. 예, 보면은 얘도 똑같아요. 87년부터 99년까지는 6040보다 그렇게 크게 앞서가지 못했고 2009년부터 21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하락장과 횡보장이 많은 구간에는 BA 전략이 6040 전략을 크게 앞서갑니다. 네, 그렇죠. 횡보 하락장에서 초강세고요. 얘도 이제 그 2022년에 안전자산에서 보냈는데 사실 안전자산 파트는 밸런스드랑 에그레시브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 DBC 보유를 해가지고 2022년 6.4%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10년장은 미국장이 이랬지만 2020년장은 좀 이럴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횡보장과 하락장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대는. 2010년대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BA 전략은 PAA 플러스 VA 플러스 DAA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전자산 개념을 그 3개에서 7개로 확대를 하고 그 7개 중에서 3개를 투자하는 것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안전자산을 확대하고 분산 투자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DBC도 안전자산에 넣은 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복잡했다고요.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100%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 상관없어요. 일단 제가 그 종목은 커뮤니티에 이제 올릴 겁니다. 커뮤니티에 올릴 거고요. 예, 이게 BA 전략도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추가를 할 거고 일단 이거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당신은 동적 자산 배분의 마이스터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마이스터 상장도 나중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마 9월부터 당장 VA에서 BA로 다 갈아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얘가 지금 33%를 DBC 그리고 67%를 현금에 갖고 있습니다. 추가 안 했나 여기? 안 했네. 오케이. 보면은 이제 그 좋은 부분이 안전자산에 이제 DBC를 추가했다는 거. 그리고 안전자산에도 절대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안전자산도 12개월 이동평균보다 가격이 아래면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간다.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논문입니다. Relative and Absolute Momentum in Times of Rising and Low Yields, Bold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이 그 올라가고 낮은 그 수익률 3개에서 상대 모멘텀과 절대 모멘텀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그거를 BAA 볼드, 용감한 자산 배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멋있어. 켈러씨 70대 넘어가지고 이런 걸 하시다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 영상 사실 이거는 고급자 너드한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고요. 초보자들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투자를 깊게 공부하면은 네, 가능하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이 책을 보시면은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